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병원이 로봇으로 모발이식을 한다고 최신 기계를 샀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요. 저번에 제가 쇼츠로 간단하게 로봇에 의한 모발이식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마침 제가 어떤 병원이 로봇으로 모발이식을 한다고 그런 기계를 샀다. 요즘 흔히 이제 많이들 말씀하고 있는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로봇이다 이러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모발이식을 하는 로봇은 딱 하나인데요. 그 기계 이름이 아타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온 지는 오래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사실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로봇에 의한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수준의 로봇에 의한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타스란 로봇에 의한 비절개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삭발 비절개를 할 때 쓰는 로봇인데요. 어디 보니까 모낭의 채취와 이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채취를 하는 거고 이식 자체는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전두부나 정수리 이런 데 사이사이에 우리가 밀도보강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 기존 모발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로봇으로 한다는 거는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취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타스란 로봇에 의한 모발의 채취는 삭발 비절개만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후두부를 빡빡 밀고 그 상태에서 로봇가 펀칭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아타스란 로봇 자체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의사들 중에 삭발 비절개도 잘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서투른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사실 일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기계가. 근데 지금은 정말 대부분의 모발이식 의사 선생님들이 삭발 비절개 정도는 굉장히 잘하시고 특히 더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들은 정말 빠르게 정교하게 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 채취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걸 굳이 로봇한테 맡겨서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한데요. 그걸 왜 쓰냐고 이제 하니까 그분들이 동영상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밀하게 채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로봇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채취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만 해도 표현이 좀 그런데 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눈 감고도 금방 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로봇은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무슨 수술을 아침부터 밤 12시 새벽 3시 4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또 로봇 자체가 무슨 후두부를 삭발하고 소독하고 전처치를 이렇게 하고 또 펀칭도 알아서 하고 끝나면 환자를 후처치 해놓고 또 안내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 자체는 오직 펀칭 다시 말해서 모발만 채취하는 거고 사실 전 과정에서 사람이 계속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가 알아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로봇을 쓴다고 해도 하루에 수술 하나나 2개 정도 하는 거지 그 로봇 가지고 하루에 4개씩 하거나 이런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삭발 비절개만 할 수 있는 이런 아타스란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비절개 모발이식 이런 게 왜 불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모발이식의 비절개 모발이식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10명면 10명 모두가 한번 물어봤을 때 우리 환자분께서는 후두부를 빡빡 밀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혀 밀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모발을 채취하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10이면 10명이 전부 다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모발을 채취하길 원하지 후두부를 빡빡 밀고 하고자 하는 분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병원 경험상 보면 저희가 삭발 비절개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삭발 비절개를 한 케이스들을 보면 어떤 경우냐면 딱 2가지인데 첫째가 비용 때문에 삭발 비절개를 선택하신 경우가 있고 둘째는 이미 머리가 아주 짧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삭발 비절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삭발 비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삭발 비절개를 저희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무삭발 비절개로 모발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발이식 분야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삭발 비절개가 아니라 무삭발 비절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사실 모발이식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무삭발 비절개를 어찌 보면 잘 못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절개나 혹은 삭발 비절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많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형된 그런 방법들, 다시 말해서 무슨 라인 컷이니 히든 컷이니 하는 것, 또 어디 보니까 뭐 무슨 노컷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디는 보니까 막 테이프로 뒤를 잔뜩 붙여가지고 하나씩 떼면서 잘라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들,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방법들인데,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모발을 채취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을 실제 보신다면, 야, 이거야말로 뭐 삭발 비절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야간 오늘 아타스 로봇을 갑자기 또 광고를 좀 하는 데가 있고, 동영상도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이래서 후퇴 안 되는데 약간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봇에 의한 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은 비절개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와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